안녕하세요. 오늘은 스프링부트 시큐리티를 이용한 세션 관리를 한번 만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프링부트를 이용한 세션 관리는 구글에서 검색을 해보시면 엄청나게 많은 내용이 나옵니다. 내용들에서 제가 그 여러가지 한 6개 되는 블로그를 짜집기 해서 이거를 만들었는데요. 여러분들도 이런 블로그를 활용해서 세션 관리 처리를 한번 만들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도 오랜만에 로그인 처리를 하다 보니 굉장히 어렵더라고요. 역시 그 로그인 관리, 권한 관리 같은 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방법도 되게 다양하고. 근데 이제 프레임워크의 뼈대이니까 이거는 진짜로 제대로 배워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시작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할 일은 폼.xml을 열어서 라이브러리를, 관련 라이브러리를 추가하는 거예요. 폼.xml을 열어볼까요? 네, 폼.xml을 보시면 제가 이렇게 이 부분이 아마 주석 처리가 됐을 텐데 현재는 그 부분을 풀었습니다. 이 스프링 스타터 시큐리티를 넣어줘야 관련 라이브러리가 내려오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풀어줬고요. 요 밑에 보시면 시큐리티 태그 라이브러리라고 있잖아요. 이렇게 있는데 이 부분을 넣어주면 JSP 화면에서 이런 식으로 이렇게 태그 라이브러리 시큐리티 태그를 써서 그 시큐리티, 스프링 시큐리티 오브젝트를 직접 가져다가 이렇게 쓸 수가 있대요. 그럼 이렇게 쓰면은 여기서 뭐 유저명이라든가 뭐 아이디라든가 뭐 권한 이런 거를 이렇게 뽑아서 쓸 수 있다는데 이 부분에서 자꾸 오류가 떠가지고 제가 그 부분을 해결을 못했어요. 그래서 일단 그 부분은 이렇게 주석 처리를 해놨습니다. 이렇게 주석 처리를 해놨어요. 이 부분은 원래는 자료를 찾아보시면 이 부분을 많이 쓴다고 나와 있는데 저는 하려고 했다가 오류가 발생해서 그걸 사용 못하고 일단은 이거는 주석 처리했고요. 다른 방식으로 사용하는 걸 썼어요. 그래서 이렇게 시큐리티 라이브러리를 추가하시면 되고, 두 번째는 시큐리티 설정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시큐리티 컴피그 자바 파일을 만들어서 시큐리티를 설정하는 건데요. 보시면 시큐리티 컴피그 클래스를 자바 파일을 하나 만드는 거예요. 이거는 웹 시큐리티 컴피그 어댑터라는 걸 상속 받아가지고 이제 만드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것도 역시 인터넷에 있는 그 다른 분들의 소스를 참조해서 만들었는데 스프링 시큐리티 로그인 이런 식으로 검색을 하면 많이 나옵니다. 이분은 보니까 정적 파일에 대한 요청을 이렇게 화이트리스트를 만들어 가지고 이렇게 사용했더라고요. 보니까. 근데 보통은 이미지 파일이나 자바스크립트 파일 같은 거는 모두 다 접근을 해야 되니까 이런 식으로 이제 해요. 보통 그래서 리소스 밑에 있는 이 리소스 밑에 보통은 스태틱 같은 파일들이 있거든요. 근데 저는 이 스태틱을 여기다 빼놨잖아요. 그래서 웹 app 밑에 모든 것을 접근할 수 있다고 해놨기 때문에 아마 이 스태틱 이 부분은 없어도 될 것 같긴 한데 보통은 스태틱이 여기 들어가 있기 때문에 리소스 밑에 있기 때문에 이렇게 넣어놨고, 저는 이 스태틱이 얘를 가리킨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스태틱. 하지만 이 웹 app 밑에 요거랑 또 겹치긴 할 것 같아서 일단은 이거는 정적 파일들을 접근하라 뭐 이런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비크립트 패스워드 엔코더는 그 일방향 패스워드, 스프링 시큐리티에서 사용하는 일방향 패스워드 만드는 것을 사용하기 위해서 이렇게 빈으로 다시 선언한 것 같고요. 중요한 건 이 부분인데 이 configure라는 거를 재정의한 건데 보시면 authorize request
권한을 요청한다는 거죠. 이 권한을 요청한다는 게 권한 처리를 어떻게 하겠다 뭐 이런 거거든요. 보시면 any request commit all 이렇게 만약에 하면 모든 경로에 권한 없이 다 들어갈 수 있다 뭐 이런 뜻이에요. 이거는. 그리고 ent 매처가 있는데 이거는 경로를 특별한 경로를 지정해서 해당 경로에 어떤 처리를 하겠다 뭐 이런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위에 요 줄 같은 경우는 요런 경로는 권한 없이 들어갈 수 있다 이런 얘기고요. 그 다음에 이 밑에 줄은 reservation save.do나 del.do는 어드민 권한이 있어야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 모든 리퀘스트, 그 외의 모든 리퀘스트는 권한이 있어야 된다 뭐 이런 뜻입니다. 그리고 여기가 제가 아직 파악을 잘 못했는데 이게 이제 로그인이 없을 때 세션이 없을 때 로그인 페이지가 어디고 로그인 처리라는 URL이 뭐고 거기에 아이디하고 패스워드가 뭐고 성공한 후에의 경로는 뭐냐 이런 걸 지정하는 그런 부분인 것 같거든요. 근데 이 부분이 타는지 안 타는지 제가 아직까지 확인을 못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이 필요가 없는 건지 있는 건지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 밑에는 로그아웃을 할 때, 로그인 처리가 된 후에 로그아웃을 할 때의 경로는 뭔지, 석세스 로그아웃 처리가 잘 됐을 때는 어디로 가는지 뭐 이런 걸 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 홈 로그인과 로그아웃 요 두 부분은 사실 정확하게 타고 있는지 안 타고 있는지 디버그를 제가 못 해봤어요. 타고 있겠죠 설마? 근데 이게 최초에 타는 건지 최초 한 번만 타는 것 같다는 생각은 또 들어요. 그러니까 정적인 설정인 것 같은데 얘는 계속 타지는 않는 것 같아요. 한번 여기다 주소 이거를 해볼게요. 계속 타는지 안 타는지 넣어볼게요. 그리고 이 세 개를 이게 하나 써주고 밑에 거를 또 쓰려면 이렇게 end를 이렇게 넣어줘야 되고요. 마지막 거에만 이렇게 샘플을 달아주면 이 부분이 시큐리티 처리를 하는 가장 중요한 부분. 이 부분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것도 방식이 되게 많으니까 정책에 맞춰서 이렇게 설정하시면 되는데 저는 모든 페이지는 다 권한이 있어야 되는데 요것만 앞단 화면들만 권한 없어도 되고 특히나 레저베이션 화면에 저장이나 삭제 권한은 관리자만 할 수 있다. 이렇게 특별하게 권한을 주셨습니다. 그 다음에 요게 이제 정적 파일에 들어가는 건데 정적 파일 이 경로에 있는 것들은 무시해, 시큐리티를 무시해라, 이거는 무시해라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요것들은 무시하겠다 뭐 이런 뜻 같습니다. 그 다음에 나중에 여기까지 하고 나서 이제는 시큐리티 설정까지 했잖아요 저희가. 그 다음에 이제 시큐리티를 나중에 적용할 때 이때 적용할 때 오스 프로바이더가 있는데 여기에서 사용할 함수가 오텐티케이션 매니저라는 함수인데 오텐티케이션 매니저라는 함수를 쓰려면 이렇게 재정의를 해서 넣어놔야 돼요. 빈으로 등록을 해놔야 되더라고요. 그래야지 이쪽에서 쓸 수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를 이렇게 넣어놨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시큐리티 설정 하나 하면 스프링부트에서 시큐리티 설정하는 화면까지 만들어 봤고요. 그 다음에 화면을 수정해 볼게요. 화면은 디폴트 2 화면을 수정하겠습니다. 디폴트 2는 뭐냐면 저희가 처음 홈 화면에 가면 오른쪽 상단 화면에 이렇게 요 부분에 이렇게 있는데 2가 거기다 이제 로그인 화면을 만드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이게 이제는 원래는 요 부분이 아까 말씀드렸던 이 부분 요런 소스 코딩을 이용해서 stack authorize 요걸 이용해서 이제 요걸 원래는 만들려고 했었는데 시큐리티 태그스가 에러가 나서 제가 별도로 처리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넣는 게 이겁니다. 세션에다 유저 사용자 정보를 넣어놓고 이제 처리를 했는데
이 세션에 담긴 유저가 널이면 이제 로그인 화면이 떠라 뭐 이런 얘기고요. 그 다음에 유저가 값이 널이 아니면 이제 로그인이 되니까 그 정보를 로그인 정보를 이렇게 보여주고 로그아웃 버튼을 이렇게 활성화시키는 그런 거예요. 이렇게 보시면 폼을 선언했죠. 거기서 액션은 로그인.do가 되겠고요. 이 로그인.do를 타기 전에 체크 함수를 먼저 타고 이제 요걸 타는 거죠. 그래서 체크 함수는 뭐 밸리데이션 체크를 한 거죠. 그래서 return true가 돼야 이제 뒤에 게 타고 return false가 되면 이제 안 타는 그런 상태입니다. 이건 그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간단하게 라디오 버튼을 만들어서 관리자일 때는 관리자 아이디하고 비밀번호를 세팅을 해놨고요. 게스트일 때는 게스트 아이디하고 비밀번호 세팅을 해놨습니다. 네. 이렇게 세팅을 해놓고 작업을 했어요. 그 다음에 로그아웃도 이렇게 처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화면 디폴트 2 화면을 수정을 해놨어요. 그래서 이제 실질적으로 이제 시큐리티를 적용하기 위해서 유저 보호, 유저 서비스 자바, OAuth 프로바이더 자바를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보시면 유저 보는 사용자의 데이터예요. 그러니까 로그인 정보라고 할 수 있겠죠. 저희가 테이블을 TV 유저라는 테이블을 만들어 놨는데 실제 로그인 처리할 때는 얘를 안 쓸 거예요. 왜냐면 회원 가입을 원래 하고 뭐 이런 절차가 있는데 이거를 원래는 이걸 쓰는 게 정상이에요. 이걸 쓰는 게 정상인데 이거를 안 쓰고 그냥 하드코딩으로 제가 간단하게 만들려고 하드코딩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이 테이블의 컬럼하고는 살짝 차이는 있죠. 원래 유저 아이디, 이름, 패스워드 이렇게가 들어가야 되는데 제가 하드코딩으로 만들려고 유저 네임, 이건 사용자명, 이메일이 아이디예요. 유저 아이디. 여기로 따지자면 유저 아이디가 되는 거죠. 그리고 패스워드를 넣고 여기는 권한을 하나 더 추가해서 이 사람이 어떤 권한가 들어갔는지 이렇게 해서 유저 보를 만들고요. 그 다음에 유저 서비스가 원래는 다오잖아요. 다오. 원래는 래퍼입니다. 래퍼 서비스 인프 이런 걸로 원래는 처리를 해야 되는데 TV 유저 테이블을 읽어서 처리를 했어야 되는데 제가 하드코딩을 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보시면 하드코딩을 한 겁니다. 이걸 하기 전에 이게 먼저였군요. 지금 보니까 스크립트 적용하기 전에 로그인 정보 설정이 먼저였군요. 원래는 이게 먼저였네요. 7번이 먼저였어요. 원래는 이 로그인 정보 설정을 원래는 이 유저 테이블을 써야 되는데 제가 하드코딩 했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로그인 정보를 제가 어디다 넣어놨냐면 어플리케이션 프로퍼티스에다 넣어놨어요. 유저 리스트라고 이렇게. 그래서 시스템일 때하고 게스트일 때 두 개를 넣어놨습니다. 근데 여기 이제 비밀번호를 체크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비밀번호를 체크해야 되는데 비밀번호가 비크리트로 아까 저장이 된다고 했죠. 그래서 비밀번호를 만드는 방법이 이 테스트.자바에 들어가 있어요. 보시면 제가 테스트 자바를 저번에도 테스트를 넣어놨는데 여기서 테스트를 해본 거예요. 그래서 시스템 밀리 선차를 비밀번호를 넣어주면 이 패스워드 엔코더가 아니라 비크리트 엔코더 하는 거거든요. 했을 때 비밀번호가 어떻게 나오느냐 이거를 찍어 놓고 그 결과가 나온 거가 요겁니다. 그래서 시스템 밀리 선차를 넣으면은
해시 비밀번호, 일방향 비밀번호가 이렇게 나온 거고, 그 다음에 게스트 일부 단서를 넣었더니 이렇게 나온 거예요. 그래서 이 정보를 유저 리스트에 등록을 해 놓은 겁니다. 그걸 가지고 이제는 시큐리티를 적용한 거죠. 그래서 보시면 유저 서비스에 보시면 원래는 DB로 했어야 되는데 이 유저 리스트라는 게 어플리케이션 프로퍼티스에 정의된 요 이름이거든요. 요 이름을 가져서 이 DB에서 좋아한 것처럼 유저 리스트를 만들어 놨고요. 그래서 보시면 이게 DB에 조회했다 치면은 이 유저 리스트가 두 개가 있는 거죠. 그래서 걔를 제가 이 글자로 연결을 해놨기 때문에 그걸로 이제는 분기 처리해서 데이터가 두 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0번째 들어왔을 때의 첫 번째, 두 번째, 첫 번째, 두 번째. 첫 번째는 ID, 그쵸? 이걸 기준으로 첫 번째는 ID, 비밀번호, 요거가 이제 데이터가 구분된 거죠. 그래서 첫 번째가 ID, 비밀번호 이렇게 돼서 이게 이제 구현이 된 건데 거기서 시스템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은 관리자고 게스트라고 되어 있는 부분은 게스트라고 이제는 되어 있는 거예요. 이렇게 해가지고 유저볼을 이제 리턴을 하는 겁니다. 유저볼을 리턴을 하게 되면 여기서 보시면 get by에서 유저볼을 리턴해줘. 유저볼가 널이 아니고 패스워드 엔코더라는 그 디크리트 인코더를 이용해서 실제 받은 화면에서 받은 비밀번호하고 그 DB에 저장된, 그러니까 이 어플리케이션 프로퍼티에 저장된 이 비밀번호가 같으면, 매치가 되면 얘는 로그인 성공을 한 거예요. 여기서 이렇게 해서 엔코더 매치를 이렇게 넣어주면 글자로 저희가 입력받은 그 비밀번호가 디크리트를 타서 역시 일방향 비밀번호로 바뀝니다. 그래서 이거를 요 값하고 요 값하고 같은지 매칭을 시켜줘요. 매칭해서 트루폴스를 전달하거든요. 그래서 성공을 하면 이 안으로 들어오는 겁니다. 들어왔을 때 권한을 주는 거죠. 그래서 요게 스프링 시큐리티 권한이거든요. roles.add가. 근데 이쪽에서 이제는 롤 언더바 이렇게 붙여야 되나 보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시스템일 경우에는, 그러니까 아이디가 시스템일 경우에는 이게 get 이메일이 아이디였잖아요. 아이디가 시스템이면 어드민 권한을 줬고요. 그렇지 않은 사람들한테는 유저 권한을 준 거예요. 그리고 요 밑에 거는 뭐냐면 화면에서 이 정보를 사용을 못해서 제가 아직까지, 그래서 화면에서 사용하려고 셋 롤을 이렇게 어드민 유저라고 준 겁니다. 그래서 시큐리티 토큰을 발행을 해서 결과를 리턴을 하는 거죠. 이렇게 해서 시큐리티가 적용이 되는 거예요. 이 세 가지 파일에 의해서. 그렇죠? 세 가지 파일에. 그리고 이제는 컨트롤러를 작성하는데, 보시면 인덱스 컨트롤러를 제가 만들었거든요. 로그인 점프하고 로그아웃.2를 인덱스 컨트롤러를 만들었어요. 인덱스 컨트롤러 보시면 화면에서 아이디하고 이제 비밀번호를 받죠. 그걸 넣는 거고요. 그 다음에 세션을 쓰기 위해서 리퀘스트를 넣는 겁니다. 보시면 오텐티케이션을 선언을 한 후에 오텐티케이션 매니저, 컨트롤러에서 쓰려고 했군요. 이 컨트롤러에서 오텐티케이션 매니저를 쓰기 위해서 이렇게 오토와이저를 이제 해놨는데, 이거를 쓰려면 이 시큐리티에 아까 이렇게 재정해서 선언을 해줘야 이 부분이 에러가 안 나더라고요. 이렇게 해서 매니저에서 authenticate라고 이렇게 함수를 부르면 이때 유저네임 패스워드 오텐티케이션 토큰이라는 그런 함수를 이용해서
사용을 할 수가 있나 봐요. 그래서 화면에서 바꾸는 거하고 이렇게 넣어주면, 그래서 이렇게 토큰을 만들어서 오텐티케이트에 넘기면, 이 오텐티케이트가 하는 게 뭐냐면 얘를 부르는 거예요. 오텐티케이트 자동으로 이렇게 불러줘요. 이쪽에서 오텐티케이트 매니저를 통해서 오텐티케이션을 하면 이쪽에서 제정이 됐기 때문에 이 오텐티케이션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소스가. 그래서 여기도 이렇게 중간점을 넣어볼게요. 어디로 들어오나. 이렇게 들어오면 로그인 성공을 했으면 여기를 가고 로그인 실패는 여기로 다시 내려와요. 이것도 한번 넣어볼게요. 중간점을. 그리고 로그아웃은 보시면 원래는 시큐리티 컨텍스트 헤더에 이렇게 폴더에 이렇게 로그인 성공을 담더라고요. 이것만 해도 로그인 처리를 다 할 수 있는데 저는 별도로 이렇게 세션에다가 그냥 로그인 정보를 담았어요. 거기서 화면에서 사용할 수가 없어요. 이 정보를 담았으니까 이렇게 넣어놓고 하면은 세션이 이제 사라지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컨트롤러에서 이렇게 작성하는 걸 보여드렸죠. 이렇게 작성을 하시면 되고, 관련 화면 처리를 또 해야 되는데, 이건 뭐냐면 레프트나 리스트나 JSP에 원래는 권한들이 없었어요. 이렇게 버튼만 이렇게, 이건 새로 추가된 거고, 레프트 메뉴에 이제는 권한이 있을 경우에, 로그인 처리가 됐을 경우에는 로그아웃 하라는 그런 걸 말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리스트 JSP에서는 이 버튼이 권한 처리가 안 돼 있었는데 어드민일 경우에만 보이도록 한 거고, 라이트 JSP에도 역시 어드민 권한이 있을 때만 저장이나 삭제가 보이도록 한 거예요. 이게 이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원래는 이 로직이 없었고 이제 점점점으로만 돼 있었는데 얘는 이제 이렇게 변경을 한 거예요. 세팅 정보가 있으면 로그아웃 버튼이 보이게 하는 거고, 리스트에서도 이렇게 원래는 버튼이 그냥 노출이 돼 있었는데 권한이 있을 때만 보이도록 한 거고요. 라이트도 마찬가지고요. 이렇게. 그리고 제가 이제는 에이작스 같은 처리를 많이 해놨잖아요. 이렇게. 근데 스프링 시큐리티를 적용하면 에이작스가 안 타요. 안 타더라고요. 얘를 이렇게 넣어놔야지 타더라고요. 이것도 한번 보여드릴게요. 제가. 일단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거 나중에 같이 보여드릴게요. 얘 부분이 없으니까 에이작스 처리가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 부분 내용을 이렇게 넣는 거고요. 이렇게. 자, 이렇게까지 모든 게 했으면 이제 완료가 됐는데, 이렇게 해서 한번 테스트를 먼저 해볼게요. 이 상태로 페이지를 올려보겠습니다. 이번 화면 굉장히 길어졌네요. 벌써 23분을 진행하고 있더니 2분 안에 끝낼 수 있어야 되는데요. 역시 세션 처리, 로그인 처리는 어렵습니다. 그렇죠? 자, 시스템 올라왔고요. 아이 앱을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렇게 들어가 보면 보이시죠? 오른쪽에 이렇게 로그인 정보가 보이고, 게스트를 클릭하면 아이디가 등록이 바뀌고, 주인자를 클릭해도 바뀌는 걸 보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 예약 업무를 만약에 예전에는 이번 시간 전까지는 예약 업무를 딱 클릭하면 메뉴가 보이면서 안으로 들어갈 수 있었는데 지금은 튕겨서 나오죠. 이게 세션 처리가 지금 돼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세션 처리가 돼 있기 때문에 안으로 못 들어갑니다. 이 상황에서 주인장으로 서브밋을 날리면 로그인을 지금 한 거고요. 주인장 환영이라고 이렇게 떴고 로그아웃 버튼이 떴죠. 왼쪽에도 로그아웃 버튼이 떴습니다. 그리고 예약 업무를 들어가 보면 예약 업무 보이시죠? 이렇게 들어가고 등록 버튼도 보이고 저장 확대 버튼 다 보이죠. 그렇죠? 근데 이제 이번엔 로그아웃을 다시 해볼게요. 해보고 게스트로 로그인을 해보겠습니다. 게스트로 로그인을 하면 들어왔어요. 그리고 예약 업무에 들어갈 수 있지만 보시면 저 등록 버튼 안 보이시죠? 저장 버튼 안 보이죠? 이렇게 권한 처리가 분리가 되어 있다. 다른 쪽은 다 그냥 권한을 제가 다 넣어놨어요. 기본적으로 권한 처리가 되어 있는 거는 요 첫 번째 호텔 예약한 요 화면만 리스트하고 라이트 JSP, 그래서 이 두 개만 아까 넣는 걸 보여드렸는데 요 두 개만 사실은 권한 처리가 돼 있고, 그 다음에 그 에이작스 처리가 돼 있습니다.
아까쯤에 그 에이작스가 날아가는지 한번 테스트를 해보자 그랬잖아요. 지금은 여기서 저장을 하면 이건 안 되니까 주인장으로 로그인 해볼게요. 서브밋을 하고 가서 헤럴드 경제가 아니라 얘를 뉴시스로 바꿔서 저장을 해보면 광고자 얘죠. 첫 번째 거 뉴시스로 바뀌는 걸 볼 수가 있죠. 그렇지만 얘를 이제 만약에 얘를 지워볼게요. 지우고 나서 저장하고 다시 돌려보겠습니다. 지금 제가 디버깅 모드로 안 했군요. 디버깅 모드로 해서 한번 타는 것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일단 로고부터 먼저 보여드릴게요. 로그인이 됐죠. 로그인 해야죠. 들어가서 로그인 한 후에 예약 업무를 들어가서 다시 얘를 헤럴드로 바꿔볼게요. 저장을 하면 오류가 뜨죠. 이 오류가 뜨는 게 뭐냐면 아까 그 부분이 빠져 있었어요. 다시 이 부분을 넣어놓으면 자, 이번에 디버깅 모드로 해서 어떤 흐름으로 이게 타고 있는지 마지막으로 한번 보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올라올 때 한번 이렇게 타는 천천히 올라올 때 한번 타는 것 같아요. 여러분. 그래서 이건 정적인 설정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는 거군요. 정적인 설정을 말하는 거예요. 이건 여기서 탔겠네요, 결론은. 그래서 정적인 설정을 한번 이렇게 해주는 것 같은데 이게 나중에 어떻게 동작하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이 위에 거는 계속 동작을 하는 걸 알 수가 있는데 이 부분은 잘 모르겠더라고요. 자, 이렇게 해서 화면이 떴고요. 여기서 예약 업무를 딱 누르면 그쵸, 아직 로그인 정보가 없으니까 튕겨 나왔을 거고요. 서브밋을 탁 누르면 들어왔습니다. 들어왔는데 여기를 지금 아직 안 넣어놨죠. 중간점 이걸 지금 탔다는 거예요. 이걸로 들어왔다는 거예요. 얘를 호출했다는 거예요. 그쵸? 얘를 호출했기 때문에 요 안으로 들어온 거거든요. 보시면 이 상태로 또 진행을 해보면 유저 서비스 이쪽에서는 유저 보정도로 바꿔왔어요. 유저 보정도로 보면은 이렇게 다 들어온 게 확인이 되시죠? 그리고 더 진행을 해보면 얘는 받은 패스워드가 요건데 실질적으로는 시스템 입력한 텐데 이거랑 요 값이랑 매핑이 돼야 돼요. 그거를 해주는 게 이 부분이죠. 매칭이 하면 이제 성공했어요. 들어왔을 때 지금은 유저보의 이메일이 시스템에 돼 있으니까 관리자 권한으로 전화를 줬고요. 유저보에도 그렇게 담았어요. 그렇죠? 그리고 나서 돌리면 성공을 했기 때문에 지금 여기로 안 빠져나갈 거예요. 그렇죠? 밑으로 로그인 성공으로 들어왔죠. 이렇게 쭉 들어오면서 세션을 담고 다시 기본 페이지를 던지면 로그인 했다고 이렇게 나옵니다. 자, 이 상황에서 로그아웃도 지금 중간점을 제가 걸어놨죠. 그럼 이렇게 해서 세션이 있으니까 널이 아니고요. 로그아웃 처리를 이렇게 하는 거죠.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로그아웃 됐어요. 이 상황에서 비밀번호를 제가 바꿔볼게요. 그냥 1, 2, 3, 4 이렇게 넣어놓고 서브밋을 날리면 다시 원래대로 들어왔어요. 그 다음에 이렇게 되죠. 근데 여기서 매치해서 매치가 안 됐다고 그러고요. 그리고 스로우를 던지죠. 그렇죠?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다시 그냥 한 빠져나가요. 이렇게 처리가 됩니다. 그래서 오늘 테스트까지 잘 됐어요. 로그인 없이 할 때는 예약 메뉴로 접근이 안 됐고요. 그쵸? 주인장으로 로그인했을 때는 모든 메뉴에 접근 가능하고 모든 권한이 있었어요. 그쵸? 게스트로 로그인했을 때는 모든 메뉴에 접근 가능했지만 예약하면은 등록 삭제 처리가 수정 처리가 안 됐죠. 그쵸? 요거까지 여러분도 똑같이 왔으면 잘 따라오신 겁니다.
세션 및 권한 처리는 엄청나게 어렵고 프로젝트의 뼈대가 되는 분야이기 때문에 많은 학습이 필요합니다. 보통 공통 쪽이나 프레임워크, 아키텍처 쪽에서 만들어지기 때문에 저희 같은 일반 개발자들은 그렇게 크게 할 확률이 없어요. 공통 쪽에서 하기 때문에. 그래도 사용자 관리, 뭐 회원 관리라든가 세션 관리, 권한 관리, 공통 코드 관리, 첨부 파일 관리 같은 거는 시스템의 뼈대를 만들어주는 거기 때문에 이런 거를 알고 있으면 굉장히 좋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네이버로 연동하는 세션 처리를 해볼까 합니다.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